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70에서 173쪽 중국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 시간 이전까지 배웠던 중국의 모습은요, 강의, 옹정, 건륭, 흔히 우리가 강건성세라고 하는 중국 청나라의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들은 그 전성기를 구가하던 청나라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180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분위기, 청나라의 분위기가 옛날 같지 않은 거죠. 일단 결정적인 계기는 1800년도를 전후해가지고 이 백령교도회난이라고, 이게 1796년부터 1805년까지 대략 10년에 걸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중국에서 백령교라고 하면요, 뭐라 해야 되지? 좀 종교와 관련된, 미륵불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종교랑 관련된 비밀 조직이다 하는 건데, 원나라 때부터 해가지고 얘들이 좀 중국의 속을 좀 썩여요. 그러니까 원나라 끝날 때쯤 일어났던 홍건적의 난도 이 백령교도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나라 왕조 말기가 되면은 얘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대략 요 반란을 진압하는데 10년 정도가 걸렸고요. 사실 청나라에서 자랑하는 군대가 8기군인데, 8기제 요건데, 얘들도 이제 처음에 청나라가 건국될 당시, 처음에 얘들이 만주에서 중국 본토로 넘어올 당시만 해도 굉장히 용맹하고 싸움 잘하고 그랬는데, 야들이 따뜻한 남쪽 나라에 계속 있어 놓으니까 폐기가 쉽게 말하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요 반란 진압하는데 10년 정도 걸리고, 강건성세, 그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제 세금 안 거둔다. 이제 세금 안 거두겠다. 이제 돈 많은데 세금 뭐하러 거두노? 하면서 인두세를 안 거두기 시작하지요. 그죠? 성세 자성. 이런 거 한번 얘기하면서 인두세를 안 거두기도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국고에, 창고에 은이 막 가득 쌓아져 있었는데, 이 백령교의 난을 거치면서 이때 당시에 국고가 고갈이 돼요. 그때 사용한 돈이 1억 2천만 양이라고, 구체적으로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중국의 한 몇 년치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하여튼 그 정도로의 돈을 쓰게 되고, 이 백령교의 난 이후의 청나라의 모습은 확실히 전 시간에 배웠던 강의, 옹정, 건륭 요 시대랑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나라 안 문제가 아니라 나라 바깥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우리 한국사 할 때 많이 나왔던 거죠. 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자,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와 평등하지 않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조약이라는 것 자체가 국제법, 국제법이라고 하면은 이 국제법, 이 조약을 맺는 당사자들은 평등하다는 관계에서 기초하지만, 실제로 맺어지는 그런 거는 이제 말만 그렇게 그럴싸하게 하는 거고, 실제로 맺어지는 거 보면 어떻다? 불평등하다 하는 거죠. 요거에 이제 아시아에서 제일 스타트를 끊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 요 시간에서 나오는 게 이제 아편전쟁 얘기를 계속 다룰 거거든요. 아편전쟁 1차, 2차 총 2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공행무역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명나라와 청나라의 기본적인 무역에 대한 관점은 이거예요. 해금 정책. 바다로 못 나가게 막는 겁니다. 명나라 영락제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해금 정책을 철저하게 시행을 하면서 외국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영락제 때 정화의 원정 이후로 해가지고는 바다 건너 배 타고 나가지도 않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해금 정책을 하면서 외국 애들이 뭐 장사하러 오긴 오니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외국, 특히 유럽 사람들한테 인기 많았던 품목이 도자기, 차, 뭐 비단 이런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중국 문화를 동경하는 유럽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얘들하고 무역은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이때 당시에 광동무역 혹은 공행무역이라고 합니다. 공행이라고, 이 행이라는 거는 전에 나왔던 송나라 때부터 나오던 그 상인들의 조합이죠. 그죠? 이 공행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지정을 해주는 상인인 거예요. 이게 대략 광동 13행이라고 광동 지역에 13개의 상인단체가 있는 거예요. 얘들이 중심이 돼서 외국과 무역을 여기가 추워요.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13개의 공행이 중심이 돼서 외국과 무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외국인들이 중국하고 무역을 하려면은 공행하고만 무역을 해야 돼. 공행하고만 무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얘들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얘들이 비단 뭐 얼마 하면 끝이야. 딴 데 가서 알아보고 올게요. 이게 안 돼. 왜? 딴 데 가서 알아볼 데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야. 뭐 안 사고 그냥 갈 수도 있겠지. 너무 비싸 못 사겠다 하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좀 비싸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독과점인데, 안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 공행무역으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중국의 오병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뭐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세계의, 이때가 역사상 세계 50대 부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부르는 이 오병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포브스라고.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철도 재벌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포브스가 원래 중국에 와가지고, 이 사람 미국인인데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오병감 밑에서 막 일을 배웠어. 일을 막 배워가지고 나중에 은을 뭐 50만 양을 주나? 뭐 오병감 씨가. 그래가지고 포브스가 그거 가지고 철도회사 차려가지고 엄청난 철도 재벌이 되는데, 뭐 하여튼 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오병감 씨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 아편 전쟁 끝나고 나서 조약을 맺는데, 거기에서 공행들이 진 빚이 뭐 300만 양인가 있었는데 그 3분의 1을 본인이 갚고, 나중에 오병감 집이 불타게 되는데, 이 불탄 오병감 집에서 은이 강처럼 흘렀다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부자 중에 하나였어요. 뭐 어쨌든 뭐 독과점이죠. 독과점. 자, 그래가지고 이 공행무역을 펼쳐가지고 영국, 특히 이제 중국하고 무역을 많이 했던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이 영국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왜 우리는 늘 비싸게 사야 되지? 얼마나 아들이 까탈스러운지 몰라요. 장사할 때도 이 장사하는 담당자 몇 명만 딱 육지에 내릴 수 있고, 나머지는 또 배에서 계속 자야 돼. 엄청 피곤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영국 쪽에서는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일단 무역 적자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자유무역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여러 사절잔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영국 입장에서도 이 중국이라는 데가 놓치기 싫은 게,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최대 시장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무역 적자는 적자대로 계속 올라가고 우리 물건은 뭐 사지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자유무역을 요구를 한 거죠. 우리 자유롭게 무역하게 해줘. 그러면서 영국의 많은 사절들이 막 갑니다. 뭐 맥카트니, 아머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가거든요. 아머스트는 우리 쪽인가? 뭐 하여튼 맥카트니 뭐 사절단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유무역을 요구하는데 청나라에서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안 받아줘요. 청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절단에게. 야, 우리는 없는 게 없다. 우리가 장사해주는 것 자체가 니들한테 특혜를 제공한 거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안 살 거면 사지 말든가. 사실 실제로 중국에는 없는 게 없거든요. 실제로 다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 놓으니까 영국에서 아씨 자꾸 머리 아파지는 거지. 돈은 자꾸 빠져나가고 이때 돈이라는 게 결국에는 은이거든요. 은. 그러니까 결국 영국의 은 유출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요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아편이죠. 영국이 아편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영국 이렇게 청나라 인도 이렇게 있는데 영국에서는 청나라의 물건을 막 사들이죠. 그러면서 막 은이 막 빠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뭐 차라든가 비단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영국 쪽이 사가는 대신에 은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인도로부터 많은 은을 획득을 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뭐 면직물이라든가 워낙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면직물, 모직물 이런 데 있어서 영국이 장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인도의 은이 영국을 지나가지고 청나라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자가 되는 거고 은나라는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이 딸려. 그 은이라는 게 이때 당시에 어떤 세계의 화폐로서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도 보면은 이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배상금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은이에요. 은 달라는 거예요. 은, 실버. 그러니까 요 어떻게 무역의 적자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시 인도에 영국이 아편 농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양귀비죠. 양귀비 농장을 가지고 있었어. 이 양귀비를 가지고 이렇게 짜면은 이 액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이제 물담배처럼 이렇게 해갖고 막 피고 뭐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 혹시 따라할까봐 내가 더 이상은 설명 안 해주는데 어쨌든 이제 아편이라는 게 일종의 뭡니까? 마약이에요. 마라는 건 마비시킨다는 거죠. 이 아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약 가운데 마약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되게 센 편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물론 잘 모르죠. 근데 이거를 펴보면 이제 머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모든 고통이라든가 피로라든가 이런 게 다 잊어버려. 아무 생각도 안 나. 너무 기분 좋아. 너무 행복해. 하늘을 나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영국에서는 인도의 아편을 청나라에 팔아먹고 청나라에서 은을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무역을 갖다가 이제 뭐 삼각형 모양이다라고 해서 삼각무역 얘기 많이 나오지요. 옛날에 대항해 시대 할 때도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를 삼각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래 되니까 상황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머리 아파진 거야. 특히 이 공행들이 많이 있는 광동 지역에는 뭐 아편 천국이야. 이때 당시에 영국에서 들어온 아편이 2,500톤이라고. 엄청나지. 2,500톤이나 되는 아편이 들어와가지고 얘들은 이제 아편 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어디 뭐 PC방 이런 느낌이야. 모여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편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중국에서 아편이라는 게
무슨 이게 성공한 남자들의 어떤 필수품 같은 느낌이랄까? 성공한 남자들의 필수품이랄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처음에는 아편을 팔 때 보통은 샘플은 공짜로 주거든? 샘플 공짜로 주고 이거 얘가 물에 이래 해가 잘 한번 해봐 하면서 준단 말이야. 그거 해보니 너무 기분 좋거든. 그러면 그때 그거 어디 갔노? 또 찾는 거야. 그러면 그거 있긴 있는데 이게 좀 가격이 비싸다. 그래? 괜찮다. 내가 돈 줄게. 하여튼 도. 이래 되는. 그래 되면 이제 이 마약이 무서운 게 이제 중독이죠, 중독. 나중에는 자기 막 자식까지 팔아가면서 이 아편을 피웠다라고 할 정도로 이때 당시에 이 공행이 있는 광동 지역, 영국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광동 지역은 진짜 난리였대. 난리였어. 그래 되니까 중국에서도 이거를 단속을 해야겠다라고 한 거지요. 그게 바로 그 아편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1차 아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름에 왜 아편이라는 불편한 이름이 들어갔는지 아시겠지요? 네. 시간이 중국사는 뭐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이래 가네. 자, 배경입니다. 이때 당시에 아편 단속을 보내러 임칙서 린쪼시라는 사람이 갑니다. 임칙서 이 사람은 그냥 쉽게 말하면 꼬장꼬장해요. 원리 원칙주의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사실 영국이랑 어떻게 좀 협상을 해보려 했는데 뭐 잘 안 됐나 봐요. 그래 놓으니까 오케이 알겠어 몰수다 씩 하면서 아편을 다 몰수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몰수를 한 아편을 갖다가 뭐 회치를 해가지고 밀봉을 해가지고 바다에 이제 던져요. 그 던지는 작업만 23일 걸렸대요. 얼마나 많은지 끝이 없이 나오더래, 아편을 찾으니까. 그래가지고 임칙서가 이제 아편을 몰수를 하니까 영국에서 핑계를 잡은 거지요. 야, 이거 우리의 사유재산인데 니들 마음대로 이거를 몰수해버리면 어떡하노? 이게 얼마짜린데? 나중에 이게 그 1200만 달러 배상을 받거든요. 이 아편 값으로. 이때 들고 갔던 아편 값으로 1200만 달러를 가져가는데 뭐 하여튼 어마무시한 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청나라를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면서 국회에서 영국 의회에서는 전쟁을 가지고 하니 많이 하면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요거 가지고 전쟁하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영국 안에서도 어떤 찬반의 논쟁이 좀 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전쟁하자는 쪽이 의견이 많아가지고 이제 영국이 군대를 보내게 된 거죠. 근데 뭐 군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때 당시에 영국이 그 동인도 회사 그쪽에 소속이었던 이제 상선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선. 상선은 이제 장사하는 배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해적들이나 이런 애들 만날 수가 있으니까 뭐 그 무장을 대포라든가 이런 걸로 무장을 좀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가지고 영국과 청나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어땠을 것 같아요? 상황은 뻔하지 뭐. 그리고 이게 특히 바다에서 좀 싸움이 될락하면은 뭐 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바다에 좀 나가봐야 돼. 근데 청나라는 봐요. 해금 정책. 야들이 사실 말 타고 이런 거나 잘하지 바다에서 싸우는 거는 대체로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 그리고 지금 상대는 뭐냐?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이미 기술에 있어가지고 넘사 클래스 차이가 좀 나는 영국이란 말이죠.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결과는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